네,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기분 좋은 즐거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원래는 금요일에만 이벤트를 쓰곤 하는데 네. 사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에는 뭐 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많이 좀 힘든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취업 준비 스트레스까지 얼마나 받으면 월요병이란 말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좀 오늘 하루만큼은 즐겁게 시작하는 마음에서 즐거운 월요일이란 말로 또 하루를 열어봤습니다. 네, 남규 MC 마음이 분명 취준생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날씨가 주말 동안 좀 시원해지나 싶더니 다시 월요일부터 더워져서 더 지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마다 저희 잡정보센터 가볍게 시청하시면서 알찬 정보들 쏙쏙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엄선해서 골라봤으니까요. 오늘 방송도 꼭 본방사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즐거운 월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채용 공고가 뜬 후에 전략을 짜면 됐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고 분석하는 잡정보센터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3 오늘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 주는 상반기 공채를 결산하고 하반기 공채를 대비하기 위한 특별한 시간이 마련됐는데요. 네. 오늘은 LG그룹과 각 계열사별 채용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함께 하반기 공채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함께 해주실 분은 잡정보센터의 별명이 만수루이신 새롭게 탄생했네요. 네. 만수루이신 분이시고요. 오늘의 별명은 LG그룹이 품고 싶은 또 LG그룹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남자입니다. 리포터의 차재원 코치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의 별명은 또 LG그룹이 품고 싶은 남자, 엘품남. 네. 또 LG그룹의 인재상과 부합하는 남자라고 설명을 저희가 드렸는데 이 의미를 저희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본인 입으로 직접 또 왜 부합하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꿈과 열정, 고객지향, 정정당당, 범 LG그룹의 인재상에 부합되는 강사 자쿠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객지향이란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낱낱이 LG그룹에 대한 채용 소식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깔끔하죠? 네. 본인 입으로 또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네. 매년 이렇게 대졸 공채 채용 시장에서 LG그룹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참 높은 편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각 계열사마다 이공계, 인문계 모두에게 특히나 인기 만발인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 상반기 공채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LG그룹만이 올해 하반기 신입 채용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요. 각 계열사별로 채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2018년 LG그룹의 상반기 공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채용 부문은 H&A 사업본부, MC 사업본부, 소재 생산기술원 등 9개 본부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R&D와 파이낸스, IT, HR, 세일즈 등의 직무에서 직무 담당자를 선발을 했고요. 조건을 살펴보면 세일즈와 재무 관련 직무 지원자는 토익이 700점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면요. R&D와 공정, 세일즈 마케팅, 스텝 부문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4년제 대학 이상의 기졸업자 또는 올 8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고요. 공인 어학 성적은 최근 2년 이내 취득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LG화학 살펴보면 생산 기술 및 설비, 영업 마케팅, 구매, 품질 등 이 직무에서 선발이 됐는데요.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했습니다. LG상사는 자원과 인프라, 경영 지원 3개 부문에서 진행이 됐고요. 해외 영업 개발과 투자 사업 개발 운영, 해외 영업 개발 그리고 재경 기획 분야에서 직무 담당자를 선발했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전학년 합점 평균이 3.0 이상, 토익이 800점 이상, 중국어나 러시아어, 일본어 등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했습니다. LG이노텍의 채용 부문은 과학솔루션과 CTO, 스텝 등 4개 조직에서 전 부문에서 4년제 기졸업자 또는 18년 8월 졸업 예정자를 선발을 했는데요. 컴퓨터와 영상 처리, 기계, 전자, 전기, 그리고 산업공학 등 이공계열 전공자를 지원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번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된 하이프라자의 채용은 3월 채용과는 별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이프라자는 베스트샵과 가전 모바일 매니저로 전공 무관에 채용해 있었습니다. 또한 MRO 사업을 운영하는 서브원의 경우는 올해 초에 전문 대졸과 고졸 취업 공고도 상시 채용의 성격으로 진행이 됐고요. 올 3월 중순에는 MRO 사업부와 FM 사업부, 레저 사업부로 크게 나눠서 채용이 진행됐습니다. 서브원의 경우는 토익 600점, 토익 스피킹 120점, 그리고 JPT 600점 이상 중 이 중에 한 가지 이상이 필수였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사업 부문과 한국 영업 부문, 공장 스텝, 물류, 혁신 지원팀, IT 부문에서 정해진 규모의 공채 없이 필요한 인원만큼 뽑겠다고 했고요. 또 LG CNS는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스마트 팩토리, 빅데이터인데요. 이 중 5월에 실시된 소프트웨어 부트캠프와 인턴십 참여 가능한 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G그룹 계열사 상반기 공채를 짚어봤는데요. 이 중에서 스튜디오에서 차코치님과 함께 LG그룹은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세미 캐스터가 목이 메일 정도로 계열사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걸 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그룹은 뭐 원서 접수나 모집 분야, 지원 자격 마감 시간, 채용 절차가 다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번 LG그룹의 채용 특징을 한마디로 좀 정리하고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 표현할 수 깔끔하네요. 있으면 제가 그렇죠, LG 채용팀이었겠죠, 그죠? 일단은 그 대졸 공채 시즌에 뜨는 기업들은 주로 이공계 분들이 많이 무대하시는 이제 LG전자나 LG디스플레이, LG화학을 위시한 기업들이 주로 나오고요. 그 밖의 기업들이 이제 공채 기간이 벌어질 3월 말, 4월 초, 5월 중순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각 계열별로 경쟁이 좀 치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이공계열의 회사들에서 이공계 분들을 많이 뽑고 채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문계 분들 같은 경우는 경쟁이 더 치열한 상황이죠. 따라서 지원자가 원래 몰리는 이공계열의 회사인데다가 문과분들이 쓸 수 있는 어떤 부분도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네. 반도체 사업의 화랑, 그리고 가전업체의 어떤 명관, 그리고 전장부품 업체로서의 강점, 지금 소위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부문에 LG그룹의 계열사들이 다 속해 있다는 점에선 많은 분들이 관심과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는 점, 기존만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인기 계열사의 성공 취업 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올 한 해 LG그룹의 채용 규모가 약 1만 명가량이 채용을 하게 될 거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네. 차코치님 보시기에 LG그룹이 올 하반기 채용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나요? 예, 이게 사실 이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런 네. 포울캐스팅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애석하게도 이제 10,000명을 채용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걸 지키셔야 되는 건 이제 기업에서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이미지라던가 현 정부의 어떤 채용의 기조, 일자리 정책 등과 비추어 볼 땐 아마 채용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상반기보단 많이 이루어질 것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주력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지 못한 현 상황입니다. 뭐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LCD 쪽에서는 뭐 거의 주춤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 OLED 쪽으로 아예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영업 적자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채용이 좀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지만 어쨌건 간에 LG그룹이 범 LG그룹의 계열사들이 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땐 이 10,000명 정도의 채용이 예상이 된다곤 하나 이게 어디까지나 대졸 공채에 국한되는 숫자라기보단 대졸 공채에 상시 채용에 일부 경력직 채용에 이렇게 두루두루 모은 합치의 숫자로서 10,000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따라서 왜 10,000명 뽑는다는데 나는 이렇게 취업이 안 될까? 예,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두루두루 더 묶어놓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숫자의 오류는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그럼 이게 신입 공개 채용이 10,000명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거를 다 아울러서 10,000명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또 궁금한 게 계열사마다 여성 구직자의 TO가 좀 따로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여성 TO가 따로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채용 설명회 때 아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정 직무 내지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는 여성 채용의 규모도 일정 부분 차지해요라고 말을 하는데 LG그룹의 계열사들은 그런 걸 밝힌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이 성별의 어떤 강점, 즉 특정 산업과 특정 직무,
특정 업무 내용과 부문에 있어서 특정 성별이 차지하는 역할의 범위가 좀 크다 작다를 놓고 봤을 땐 아무래도 여성 구직자분들보단 남성 구직자 그리고 인문계 구직자보단 이공계 구직자분들에게 좀 더 유리한 산업들이 주로 포진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LG생건과 같은 화장품 제조업을 담당하는 범 LG그룹의 경우에 계열사라면 뭐 채용이 있겠죠. 여성 구직자분들이 많이 채용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졸공채로 뽑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상시로 간헐적으로 뽑거나 경력 채용을 더 좀 힘을 쏟고 있는 LG생건의 특징을 본다면 여성 TO가 따로 있진 않다. 계열사마다의 특징상 여성 채용이 불리한 게 아니라 남성성이 강한 쪽의 업무들이 많다 보니 네. 남성 취업이 더 많다라고 좀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답을 알려줘. 그냥 스펙 본다고 말해줘. 여자 안 뽑는다고 말해줘. 이렇게 좀 듣고 싶으신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 그 바라는 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업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최일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당한 판단 기준으로 적당히 인재를 자르는 건 LG그룹의 계열사들에겐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될지에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네. 네. 그리고 2018년도 상반기에는 LG그룹이 3월 공채 외에도 하이프라자나 하우시스, CNS의 대졸 공채도 별도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하반기 채용에도 이런 식으로 공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은 이런 기업들의 특징상 전체적으로 불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직이 좀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즌마다 거의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씩 더 살펴보자면 양판업계가 뭐 전체적으로 불황이다 호황이다 말을 하기 이전에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필드에서 영업을 꾸린다거나 마케팅 등 실적을 내는 매출 발생적인 면에서의 좀 약점이 분명 존재합니다. 가전 제품을 꼭 오프라인에서만 사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 안에 필요한 가장 적합한 인재, 오래 다니고 실적 낼 수 있는 인재를 고르려다 보니까 간헐적으로 공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하우시스와 같이 건설 경기의 영향권 밖에서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건자재 업계에서도 인재 채용이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공계열 중심의 직무들이 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NS와 같은 부문은 사실 컴퓨터공학도라든가 본인의 전공 강점이 있는 분들을 주로 인턴식 중심으로 채용을 해서 해당 업무에 적합한지를 현장 실무에서 평가를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런 대졸공채 채용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뜨는 이런 기업들의 관심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삼성이나 현대차, 금융권이나 신세계, CJ와 같이 특정 부문과 산업의 강점을 가진 기업들의 채용을 아예 처음부터 목표하고 노리시는 분들도 구직자분들 중에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LG그룹의 계열사들을 메인 타겟으로 두고 했다는 분들은 제가 주변에 많이 못 봤거든요. 그 의미를 살펴봤더니 이 기업이 1등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LG그룹에 대해 잘 몰라요. 해당 계열사와 그룹사의 특징 그리고 각 채용 전형별 대비를 좀 모른 채 안일하게 그냥 좀 가까이 하기엔 좀 멀고 지원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선입견들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주력으로 삼기보다는 약간 겁을 먹고 좀 서브로 두는 경향들이 더 있기 때문에 각 전형별 특징들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도 각 공고에 못지않게 중요한 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아느냐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각각의 전형들의 특징을 짚어보고 LG에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 수 있는지 방향 설정을 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최근 기업들의 자소서 전형이 뭐 예전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고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데 LG그룹 자소서에 대한 취준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좀 어느 정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이런 방송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서 문항이 최소 700자에서 1000자. 그 문항도 되게 길고 네. 문항 자체가 되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문항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사실 범 LG그룹의 계열사들 자소서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문항이 그렇게 길이가 길지가 않고 정말 심플하게 정말 왜 지원했는지 어떤 역량이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지와 같이 굉장히 직접적인 질문들을 하다 보니까 해당 업계와 분야 더 나아가서는 그 LG그룹의 그 특정 계열사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라면 아주 적합하게 쓸 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덜 돼 있는 채 막연하게 접근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분들 특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DS 부분이나 CEIM 부분을 생각을 했던 분들에게 갑자기 LG전자의 VC 사업부를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막연하고 이게 삼성 자소서인지 LG전자 자소서인지 좀 애매한 그런 글들이 왕왕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게 LG화학 건지 하나 케미컬인 건지 구분도 안 되고요.
따라서 이런 좀 명확한 업에 대한 이해와 직무에 대한 고민을 녹여야 자, 또 뻔한 얘기가 나왔죠. 그렇죠? 이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LG그룹 계열사들은 알기 때문에 실제로 LG그룹 각 계열사분들의 인사 담당자분들의 채용 설명회 속 인터뷰 자료나 내용들을 보자면 굉장히 간결하지만 심플하게 지원 의지에 맞게 본인의 역량을 보여달라. 직무에 대한 고민을 녹여달라. 업계 안에서 그 LG그룹 그 계열사의 경쟁력을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좀 적어달라. 뭐 이런 포인트로 주로 자소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쓸 말도 없거니와 본인이 고민을 덜한 상태에서 작성을 하려니까 글자 수가 좀 적은 500자에서 1000자 사이의 자소서 문항들도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럼 이제는 전 계열사의 공통 항목별과 또 직무별로 상이했던 문항들의 작성 팁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먼저 공통 항목의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항목이 이번에도 혹시 지원 동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저희 방송은 사실상 이거가 가장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요거를 해결해 드리는 게 맞고요. 근데 다른 날과 달리 문항의 막 길이가 길다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주요 계열사들마다의 문항들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당연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실 LG전자의 자소서 문항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지원한 직무 관련 지원 동기와 역량에 대하여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직무 관련 본인의 보유한 강점과 보완점을 사례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 자, 이 부분을 통해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어쨌든 그 문항에서 작성을 해야 될 어느 정도의 키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내가 이 직무가 좋았다요라는 말을 하기보단 내가 지금 지원한 그 직무가 지금 LG전자의 전체적인 실적이나 사업의 방향 혹은 해당 업계에서 LG전자가 가지게 될 경쟁력을 제고하는 부분에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셨는지를 일정 부분 좀 녹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단순히 내가 여기서 VC 사업부에서 이렇게 생산에 기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좀 막연하고 2D 느낌으로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기보단 본인의 전공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학부 때 프로젝트를 통해 길러온 특정한 업무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적인 면의 강점이 있기 마련인 건데 그냥 그 역량 자체만 깔끔하게 적고 그러니까 나 문제 해결력 있어요. 문제 해결력 이래서 중요해요. 과거에 문제 해결력 발휘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 발휘 잘할게요. 식으로 글을 기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 해결력이 어떤 업무 때 왜 중요한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즉 본인이 지금 지원 동기에 필요한 역량이나 태도의 강점을 왜 강조해야 되는지 이유가 꼭 앞에 본인이 지원한 직무의 업무 내용과 함께 같이 기술이 되어줘야 된다는 점, 간결하게 기술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꼭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 문항의 작성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해당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적어달라. 성격 장단점, 직무와 관련된 경험 및 역량, 관심사항. 야, 줄줄이 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회사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를 분할해서 적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특히 인문계 분들의 채용이 혹시 이번 하반기 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세일즈 앤 마케팅 쪽에 뭐 본인이 알겠습니까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한 영업의 특징이나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는 회사 자체의 지원 동기를 별도로 적고 직무 지원 동기를 따로 적어주는 것도 뭐 기술적인 면에서는 필요하겠다 할 수 있겠고요. 성격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단순히 전 성격이 어때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요. 성격이 안 좋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뭐 이렇게 그냥 단편적으로 나열을 하기보단 이러한 성향상의 장단점이 담당하게 될 업무의 어떤 파트에 도움이 되고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의 영역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음을 언급해주는 문장 3-4문장 정도 나와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G 서브원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서브원 사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고 지원 직무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적어달라. 자, 단순히 서브원에 지원을 할 때만 이 문항을 쓰실 게 아니라 향후 지원 동기나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일반 기업체 자소서를 작성하실 때 지금 이 문항에 나와 있는 구성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떤 강점으로 회사에 도움이 될지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약국에 가서 감기약 달라고 하면 그냥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그냥 약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죠. 약을 주면서 이 약은 뭐 열을 내려줘요. 이 약은 두통을 완화해 줍니다. 이런 약효를 설명을 해주시죠, 그죠? 무슨 얘기고 아니 이런 서브원에 지원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본인이 별로 연관이 어차피 지금 MRO와 관련된 사업으로 주로 지원을 하실 텐데 MRO와 관련된 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본인의 학부 시절 그냥 경험, 별로 관련 없는 업종에서의 인턴 근무 경험들을 적당히 나열하면서
나 이 경험 했기 때문에 너에게 도움 줄게. 이렇게 식으로 글이 나온다면 이걸 읽는 분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거든요. 대체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되는지 이유는 알고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강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브원치 자소서의 내용을 문항 자체가 가지는 특징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문항을 작성하실 땐 일방적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나열하기보단 이게 어떤 면에서 본인의 특히 서브원이라는 업체 특징에 맞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업무 내용에 맞게 좀만 자세히 적어주시는 게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LG 실리콘웍스라는 회사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게 이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소재를 설계만 하는 곳이고 판매는 이제 위탁을 해서 아웃소싱으로 판매하는 기업인데 이제 원래 LG그룹이라는 게 사실 반도체 사업을 했던 기업인데 IMF 때 이제 그 정부 당시에 빅딜, 정부 주도의 빅딜 때문에 그 반도체 사업의 생산 쪽의 일부 현황 업체를 현대전자 쪽으로 넘겨가지고 지금 오늘날까지 반쪽짜리 사업을 해왔던 게 사실인데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이 실리콘웍스가 앞으로 점차 투자 가치가 인정받고 앞으로 각광을 받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 이제 또 채용이 공고를 보자면 지원 동기 및 향후 계획과 포부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조건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계획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줘야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렇게 업무를 잘해서 기본을 익힐게요. 잘할게요 식의 단순 계획이 아니고요. 특정한 업무 계획에 필요한 조건들을 목적 아래 목표를 잡고 조금만 세세히 적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1년 차에 할 일을 10년 차에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런 면을 좀 유념해서 단순한 연도별로 자신의 내용을 작성하셔서 안 됩니다. 어느 연차나 할 수 있는 얘기를 연차를 찢어놓고 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저연차 때는 실무적인 얘기를 그리고 높은 연차로 올라갈수록 해당 부분에서 기대되는 기대 역할을 잘 수행할 것을 좀 언급해 주시는 게 이런 류의 입사업 포부를 적는 향후 계획 부분에서 꼭 좀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지금 약 6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원 동기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차 코치님의 말씀을 조금 종합을 해보면 직무 적합도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에 맞는 본인의 역량을 좀 입체적으로 써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특정 계기, 특정한 시점을 두고 그냥 단순히 프로젝트 했구나, 전공자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 네. 정말 해당 분야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가장 핏하게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어떤 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서류 전형의 중요도가 있는 회사입니다. 작성은 심플하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녹인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분명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괴리감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 강사님 당신은 이렇게 잘 얘기는 해주겠는데 내게 적용이 안 되는 거 어쩝니까? 라고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본인에게 적용이 되려면 사실 연관이 있는 유관 경험자들에겐 지금 제 얘기가 연관이 있겠지만 유관하지 않은 부분에 지원하는 분들, 그냥 봉사활동하고 열심히 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LG전자나 LG의 20 계열사를 쓰겠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어떻게든 연관고리를 좀 찾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채용 설명이라도 다녀오셔야 되고 현직자 인터뷰를 통해 듣고 뭐라도 좀 느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소서에 조금 고민이 많이 녹아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힘들게 서류 전형에 통과한 분들은 이제 인적성 전형을 거치게 될 텐데 LG그룹의 인적성 전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뭐 이제 적성이 있고 인성이 있는데 뭐 자료에 따르면 적성은 뭐 125분항에 140분을 푼다. 그리고 뭐 LG전자의 경우는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뭐 재무 쪽에 뭐 직무지필 고사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인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기업임을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인성 검사의 결과에 따라 면접 때 이걸 활용해서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LG그룹의 인적성의 인성이라는 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어떠한 한 행동과 상황을 쥐어주고 이거에서 나는 보통이다, 뭐 그렇다,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멀다 가깝다 이렇게 두 세트가 하나의 얘기에 가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방송 5분 전에 꼭 뭐 긴장을 하여 물을 마신다, 뭐 이런 문항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그거에 대해 단계 1부터 5까지 본인의 정도를 고르고요. 그런 류의 비슷한 성격 유형 문제 2가지를 더합니다. 총 3가지의 세트에서 내가 가장 좋다, 가장 안 좋다에 가까운 걸 또 멀다 가깝다를 또 별도의 인성으로 나누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다면 네이버라든가 구글링을 조금만 해보셔도 LG 인성검사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인성적인 면의 요소를 단순히 특정 전형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면접 전형으로 녹여서 접근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성 부분만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일반적인 기업들과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언어라든가 추리, 수리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꽤 나오고요. 인문 영역적인 요소로서 한자 문제도 한국사 문제도 덜어 출제는 되지만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언어에 대한 독해적인 면은 물론이거니와 수리적인 추리의 문제들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떤 이론이나 소위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꿀팁 같은 걸 적용한다고 되는 문제들은 분명 아니거든요. 시간을 재고 전공법에 맞게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도용을 추론하는 문제 같은 경우라든가 패턴을 파악해갖고 문제를 좀 체크해야 되는 문제의 경우는 하나의 패턴이 거의 모든 문항이 동일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겠고요. 삼성이라든가 뭐 SK 계열 혹은 HMAC과 같은 주로 인적성 시험들과는 달리 문제의 유형이 조금씩 바뀌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유형에 집착하기보단 꾸준한 문제풀이 그리고 시간을 안배를 하는 그런 노력 등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 두 개 전형만 봐도 그죠? 챙길 게 많죠? LG그룹 이렇게 하기 힘듭니다. 열심히 해야겠어. 네. 네. 이렇게 적성 검사의 경우에는 언어인해나 도형 추리 등 영역들이 참 다양하다 보니 취준생들이 특별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도형 추리 부분도 어렵다 할 수 있지만 사실 뭐 명제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의외로 이 명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한글 텍스트 자체만 보고 그러니까 남규는 유진이랑 밥을 먹었는데 유진이는 승환이랑은 밥을 또 안 먹네? 그럼 승환이는 고은이랑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본인이 그 한글 자체만 보고 머리에서 이렇게 막 싸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살표를 그린다거나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이 역이대우 문제식이나 소위 명제, 참고지 등의 문제들을 파악하는데 좀 도식화해서 이를 구조화해 갖고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이공계열 분들이 이런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이 저희 학생 주변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점은 유념을 부탁드리고요. 한자나 한국사 같은 경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엄청 많이 책을 산다거나 갑자기 한자 급수를 따겠다는 그런 계획을 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할 시간에 문제집 한 권을 더 푸시는 게 본인의 취업 합격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인적성 전형을 무사히 통과했다면 면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각 기업마다 독특한 면접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LG그룹만의 면접 특징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면접만 다루기에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지금 계열사가 한두 개도 아니고 각 계열사마다 면접을 마음 같아서는 다 다뤄드리고 싶지만 오늘 방송의 시간 관계상 1차 면접 때 해당되는 PT 면접에 대한 특징 그리고 임원 면접 때 가장 첫 번째로 묻는 질문 이 두 가지를 요 남은 오늘 방송 분량에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PT 면접의 경우는 각 계열사마다 직무, 각 계열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드러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LG그룹의 주로 계열사들의 R&D 부문을 보다면 특정 프로젝트, 본인이 과거에 참여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 가지고 그 당시에 다뤘던 내용이 어떻고 본인의 어떤 강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 진위 여부를 체크하는 식의 문제들을 좀 다루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업과 관련된 부문들, 각 계열사들의 영업 쪽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와 같이 특정 A 기업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그 계열사의 이슈건 아니면 가상의 이슈 상황을 쥐어주면서 만약에 이러한 업무 상황이라면 이러한 영업 상황이라면 너는 지원자 당신은 이 지표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여기에 맞는 적절한 대안을 어떻게 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단순히 현황을 자료를 파악해서 대안만 뽑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소위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느낌으로 이게 어떤 기대 효과가 있다. 그리고 비용 대비 어떤 효과가 있다 식의 뭔가 아웃풋이 좀 손익계산서 느낌으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명확한 결말로서 그 발표의 내용이 결말이 나와야 된다는 게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기타 직무들 같은 경우도 특정한 업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문제 해결력적인 면에 중점을 둔 부분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러한 PT 문제를 좀 파악함에 있어서 독방에 가둬놓고 혼자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면접자들이 관찰 아닌 관찰을 통해서 해당 지원자가 각 시간대별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파악하는지도 같이 가늠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는 습관보단 평소 이런 류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받아보시거나 자료를 찾아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습관을 좀 평소에 들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순한 아티클이나 도표를 보고 그냥 머리로만 끄적끄적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A4 용지라든가 빈 종이를 통해서 해당 내용의 핵심 사항을 요약하는 훈련을 추후에 이제 10월달 인적성 이후에 면접을 앞두고 좀 꾸준히 연습을 좀 해주신다면 이런 류의 문제에 필요한 본인의 태도적인 강점까지 같이 확보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PT 면접 참 많이들 두려워하시고 또 무서워하시는데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은 PT 면접은 결론부터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보고라는 걸 한 번쯤 해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번에 우리 방송 출연자분들 출연료 어떻게 됐나? 동결입니다. 아, 그래? 왜 그랬지? 이유를 볼까? 그러니까 바로바로 결과만 듣고 싶어하는 포인트가 이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면접을 평가할 분이 실은 이런 결과 중심의 보고에 익숙한 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어떤 대졸자분들의 특징은 학부 시절에 했던 프레젠테이션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주제를 할 거고요. 현황을 볼게요. 그리고 이 현황 봤었죠? 다음 원인을 볼게요. 그래서 이 원인을 통해 문제가 이거고요. 그래서 이게 대안입니다. 그럼 기대 효과가 이렇습니다. 라고 미괄식으로 구성으로 진행을 하면 시간 5분도 짧거니와 평가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평가자를 헤아리고 평가자의 보고에 익숙한 상황에 입각한다면 적어도 결과 위주의 기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년과 달리 올해도 동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럼 현황을 보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식의 결과 위주의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어차피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좀 뽑아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류의 PT에선 오히려 결과 중심의 보고와 기술이 좀 여러 면에서 꼭 좀 필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임원 면접으로 넘어가 봤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특히 LG전자를 중심으로 LG화학, LG디스플레이의 특징은 준비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를 하면 다시 시킵니다. 제 학생분들이 실제로 면접을 갔다 오고 이제 후기를 저한테 들려주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준비한 친구들에 한해서는 준비한 얘기 잘 들었고요. 다시 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혹은 이번 면접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보겠다 식으로 문제를 변형하는 경우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 뭐겠습니까? 충분히 그 구직자분과 오늘 이 면접 상황에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거를 네, 안녕하십니까? 도전적이고 열정적인 인재 차재원입니다. 저는 오늘 LG 디스플레이 면접장을 앞두고 가슴이 설레요.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믿고 싶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한 것도 싫고 이번 면접에 대한 진정성 그리고 지원자 자체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아이스 브레이킹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궁금해갖고 준비한 거거든요. 준비한 거를 하지 마세요라는 질문. 이걸 꼭 좀 기억해 줘야 되고요. 아니 그러면 대체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답을 드리자면 당연히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에 모든 문장을 다 암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어체로 문장을 타이핑 쳐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대외활동 및 봉사활동을 참여. 혼마죠? 요거를 다 그냥 본인이 쓴 걸 그대로 암기를 하니까 이게 AI가 되는 겁니다. 본인의 모습이. 근데 원래 본인이 평소 밥 드실 때에도 그러진 않잖아요. 식사하실 때에도. 어머니, 콩나물 및 국그릇 준비되었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왜 면접 준비를 그렇게 하냐 이거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전체적인 플로우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이번 면접을 두고 이런 내용 준비했는데 준비한 거 말고 솔직한 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 이런 강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업무에 이렇게 도움 될 겁니다. 오늘 이 면접 자리에서 저의 강점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진솔하게 30초 이내로만 해주면 어떡하지 너?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진지하게 본인이 암기한 내용만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 이 내용은 이런 류의 트릭에 벗어날 수도 있고 본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서 좋은 면접 답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꼭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자기소개를 2개 준비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A 그렇죠. 버전 준비하고 B 버전 준비를 하면은 그러면 그 2개를 들었을 때 이것도 다 외운 티가 날 텐데 한 번 더 시킬까요? 그럼 예, 충분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럴 바에 그러니까 자기소개 때 뭘 하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면접 때 할 얘기가 하나가 아니라 10가지, 20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어디가 예쁘냐는 말에 너 눈이 너무 예쁘란 말을 10번 하십시오.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쁘고 볼도 예쁘고 머리 스타일도 예쁘고 다 예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업체에 오늘 왜 오셨나요란 말에 저는 기여하려고 왔습니다라는 말만 하면 안 되겠죠. 제 성향이 맞아서 해당 사업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준비된 지원자라 유관 경험이 있어서 채용 설명회 갔다 오고 느낀 게 많아서 내가 같이 일하면 좋을 협업 능력이 있어서 문제 상황을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서와 같이 해야 될 얘기가 하나가 아니라 7, 8개인데 왜 준비된 2개만 하니까 본인이 불안하고 말 버벅이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준비를 하는 건 맞지만 달달달 암기하는 건 별로고요. 정말 해당 기업체를 원한다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이 나와야
정상이라고 기업체는 생각을 할 겁니다. 조금만 생각의 관점을 비틀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올 하반기 LG그룹 입사를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이것만은 잊지 마. 신의 한 수를 주신다면 어떻게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면준 쌤이 없는지라 이 월요일엔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정당당하게 임해라. 이면준 스타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임해야 됩니다. 요행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본인이 단순히 어떤 기믹이나 어떤 꿀팁으로 점철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본인이 확실하게 직무 고민하고 정말 좋아했다면 면접 답변에 이르기까지 과감하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는 게 어쩌면 LG그룹의 계열사 채용에 취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임합시다. 네. 현주 쌤이 방송 보면서 시그니처 뺏겼다고 울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예, 보고 그러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학교에서 만나요. 네. 자, 오늘 그러면 LG그룹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신 리포트의 차재현 코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 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을 위한 발빠른 뉴스를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불씨를 걷어내면 사람이 보입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안전 대피 훈련입니다. 화재안전 대피 훈련에 무관심하지 않으신가요? 무심코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나요? 화재안전,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래서 시작합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 화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고 국민의 마음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화재안전 특별조사가 만들어가겠습니다.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첩의 시작 잡정부 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취준생들이 꼭 알아두면 좋을 뉴스들만 골라서 전해드리는 취업인 뉴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월요일마다 만나 뵙는 분입니다. 김건호 주무관님이 계시는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김건호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강주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시, 인테리어, 조형, 경관 디자인 전문 업체인 무진주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전시, 인테리어 공공 조형물, 환경 경관, 시각 디자인 업무 담당하실 디자이너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2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과 경력은 1년 이상인 구직자 지원 가능합니다. 실내 건축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하니 참고하시고요. 급여는 연 3천만 원부터 시작하고 연적 후 협의 가능하며 상여금 100%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접수 마감은 9월 말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디자이너 2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전남 지역 일자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에 위치하고 있는 방송 통신 전파의 혁신 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법제도 개선 기금 기획원 및 기금 운영 및 관리 기금 운영원 6급직 2명 채용할 계획입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무관하며 경력은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 자격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급여는 연봉 연 3,1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8월 27일까지고요. 접수 방법은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전파진흥원 홈페이지에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성남고용센터의 이은경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은경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주식회사 넥스원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한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넥스원 바이오는 의료 장비, 의료 기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위치는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하는 분야는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신입 직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고요. 신입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근 거주자, 운전 가능자, 청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난 분이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월급 210만 원 이상, 최대 26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31일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네, 신입의 의료기기 생산 직원 1분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성남 지역 일자리 정보는요. 주식회사 ST글로벌 기업이라는 주식회사 ST글로벌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ST글로벌은 반도체 장비를 개조하고 보수, 기자재를 도매하는 기업이고요. 성남시 주원구 상대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분야는 격리 및 비서 업무를 겸임할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급여 관리, 매입 매출 관리, 문서 관리, 비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의 학력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문서 작성이 가능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고요.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최대 2,400만 원까지 면접 후에 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와 직원 대출 제도, 인센티브 제도, 경조사, 그다음에 기숙사, 우수사원 시상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가 제공이 되니까요.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이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서둘러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전라도와 경기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이어서 구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들을 발빠르게 알아보는 코너죠. 취업인 뉴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수고해 주실 잡정보센터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즐거운 월요일이 돌아왔고 주말은 정말 즐겁게 보내셨을 텐데 주말에 좀 뭐 하면서 보내셨어요? 이번 주말은 참 즐거웠어요. 오. 제가 부천에서 일을 했거든요. 네. 이번 주말에. 그래서 부천에 만화 축제라고 열리는데 코스프레 하는 분들도 많고 뭐 그분들이 댄스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천이 되기까지 참 오래 걸렸는데 집 앞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유진 씨도 부천 만화 네, 축제 맞아요. 다녀온 네.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코스프레를 네네. 많이 하고 정말 진짜처럼 하더라고요. 네네. 좀 차코치님이 혹시 또 거기 있을 수도 있겠네요. 좀 기억에 남는 코스프레를 했던 분 그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프리파라라고 잘 모르는데 거기서 처음 봤는데 네.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오. 걸그룹 춤도 준비를 하시고 그 만화 캐릭터 주제곡에 맞춰서 춤을 추시는데 너무 멋있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그랬어요. 네. 주말을 또 이렇게 더 이렇게 즐겁게 보는 월요일이 더 힘들게 다가오곤 맞아요. 하는데 아까 저희가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월요병을 좀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신세미 캐스터는 볼 때마다 항상 좀 즐거워 보이거든요. 월요병을 극복하는 본인만의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일요일 날 푹 쉬고요. 일요일 날 일찍 자요. 그래서 자면 일찍 일어나게 돼가지고 컨디션도 좋고 좀 월요병이 딱히 없는 것 같던데. 되게 어르신 같은 대답이. 저는 일요일에 일을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에 정말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고 먹고 네네. 자고 먹고 자고 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일요일에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계속 집에만 있으시니까요. 그건 또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밖에 그러니까요. 나가셔야 좀 맞네요. 밖에 나가야 네. 될까 봐요. 남규 씨도 그러고 보니까 주말을 즐겁게 보내셨더라고요. 저는 또 마침 아버지 생신이셔갖고 온 가족이 다 모여갖고 좀 풀빌라를 하나 빌려갖고 저야말로 진짜 먹고 놀고 먹으면서 놀고 완전 그래서 한- 아까 네. 즐거운 월요일이라고 계속 강조를. 저는 진심을 담아서 즐거운 월요일이었는데 이게 또 약 올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제 일을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네. 즐겁게.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 준비해 오신 뉴스를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청년 실업률이 10%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가운데 국내 최고 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이 신규 채용을 얼마나 늘리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취업 시장의 희비가 갈릴 텐데요.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기의 5급 채용이 지역 경제를 넘어서 전체 고졸 취업 시장까지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MLCC라고 혹시 목요일에 한번 다뤘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저는 그 삼화 콘덴서 공업 현아 쌤이 네. 이제 말씀하시면서 MLCC라는 걸 말하긴 했는데 뭐였죠, 유진 씨? 뭐 산업의 쌀? 네, 저도 그 산업의 정도 쌀. 딱 네, 기억나거든요. 그 정도. 네. 다 기억하시네요. 네, 전자기기 회로의 전류를 일정하게 흐르게 하는 제품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 MLCC의 초호황에 올라탄 삼성전기가 이례적으로 그룹 공개 채용에 앞서서 대규모 고졸 채용에 나섰습니다. 이에 양질의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던 고졸 취준생 수천여 명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이미 고졸 채용 전형을 마무리했고요. 최종 합격하는 신입사원 대부분은 이달 말부터 부산 사업장에 위치한 MLCC 생산 라인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천 명이 몰릴 정도라고 하면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삼성전기 5급 고졸 채용에는 또 얼마나 채용이 될까요? 이번 채용의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수백여 명 선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이 2012년 그룹을 통틀어서 600여 명의 고졸자를 뽑은 것을 비춰봤을 때 삼성전기 이번 채용은 특정 계열사의 고졸 채용 규모로는 상당한 수준이란 것이 재계의 평가입니다.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졸 채용에서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에 한 번에 뽑는다는 걸로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뽑았는데요. MLCC가 슈퍼사이클과 초호황에 진입함에 따라서
세계 MLCC 공급량의 20%를 삼성전기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졸 채용은 그룹과는 조금 별도로 실시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또 삼성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데다가 이 조건들이 취준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 수천 명이 몰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삼성전기 고졸 신입사원 초봉이 특근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선으로 높은 연봉과 함께 또 복지 수준도 괜찮다는 입소문을 탔는데요.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에서 고졸자 취업 준비생들이 대거 몰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현재 재학 중이었던 전문대를 준퇴를 하거나 이미 초대졸자임에도 학력을 낮춰서 지원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이 사례들만 봐도 취준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가 있는 채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대졸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졸로 학력을 낮춰서까지 지원할 정도라고 하니까 네. 채용 규모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학력, 그러니까 대졸이나 초대졸의 공채를 이거와 비교해서 전망해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올 하반기 삼성이 채용을 삼성전기 고졸 공채로 스타트를 끄는 만큼 삼성그룹의 채용 발표 시점과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삼성은 현재 하반기 3급 대졸, 4급 초대졸 등 공채 전반의 확대 여부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고요. 또 정확한 발표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을 때 우리 경제 발전에 초성 역할을 해달라고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삼성의 대규모 채용 방안은 조만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재계에서는 삼성의 채용 규모 확대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한 삼성의 채용 확대는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이 같은 채용 확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식은 정말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정말 하반기 공채 시즌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하반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만 채용 규모가 커진다면은 그만큼 또 희망이 많이 생기는 거니까 저희와 함께하면서 그 희망의 단계를 하나하나씩 밟아가면 언젠가는 취업의 문턱에 더 다가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뉴스도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공공기관에 이어서 점점 많은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하반기 신입 공채 지원하는 취준생 923명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준비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응답자의 79%가 하반기 공채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기업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취준생 10명 중 7명이 블라인드 전형에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블라인드 전형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이보다 조금 적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을 준비하고 있나요? 라고 물은 결과 절반가량인 취준생만이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지원할 의향이 있는데도 준비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네, 왜 준비를 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답변이 80%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네. 이어서 취업 스펙을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아서 나에게는 불리한 채용 전형이라서라는 이유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많았는데요.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가이드라인이 확연히 부족해서 준비가 조금 막막함을 느끼는 취준생들이 많은 것으로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까 합니다. 네. 이제는 뭐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해주는 신선희 캐스터. 자, 먼저 그러면 서류 전형부터 조금 제시해 주실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은 고로 선입견이나 차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채용을 진행하겠다는 기업의 의지를 담고 있는데요. 사진과 신체 조건 등 취업에 불필요한 기입란이 사라지면서 일반 이력서와는 차별화된 채용 형식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와 함께 직무 역량을 확실히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최근 취업시장 트렌드도 마찬가지니까요. 블라인드 채용이라 해서 너무 어렵게 느끼는 것보다는 취준생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경험과 경력을 갖추었는지 잘 보여줄 수 있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걸 보면 직무별로 어떤 것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연구직과 생산직, 기술직과 같이 이과생들이 많이 지원하게 될 직무의 경우는
관련 자격증 취득과 함께 지원 직무 이수 과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자기소개서의 비중이 높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좀 짚어주시죠. 네, 자기소개서는 잡정보센터 쌤들이 누누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직무에 대한 공부가 가장 필수적이고요. 쌤들이 이때까지 말씀해주신 정보라서 아마 지금까지 잡정보센터를 잘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지원하는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은 무엇인지, 또 꼭 필요한 경험들을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을 위한 토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략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데요. 자소서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쌤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제 쌤들이 강조했던 부분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는데 면접은 또 어떨까요? 네, 블라인드 채용이니까요. 면접관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자소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지원자 이름조차 번호로 바뀌어서 기존의 면접과는 정말 다른데요. 그래서 그런지 지원자들의 경우는 자신의 이름과 학교, 전공 등을 이야기할 수 없죠. 그래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후보자도 자신의 역량을 강조하거나 어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블라인드 채용을 진행하는 면접관의 이야기를 인용하면 먼저 개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면접관이 궁금한 것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지 그의 라이프 스토리가 궁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은 상하관계가 존재하고 목표가 다른 조직 간의 협조, 팀 분열 등의 한계 상황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답을 할 때 회사와 조직 안에서의 상황을 전제로 대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떠한 질문에도 모든 답은 내부 직원의 입장에서 말해야 한다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취업인 뉴스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